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 사람들을 흔히 주차이, 부추라고 부릅니다. 부추는 재배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자라나서 베어내면 다시 또 자랍니다. 겨울이나 봄철에는 보통 3번 정도 수확합니다. 베어낸 지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관이 민을 착취하는 것을 주차에 낫으로 부추를 베어 수확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중국이 느닷없이 세 자녀까지 낳으라고 종용하는 것은 이제 착취 대상 주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억 중공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인구가 그 정도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많게 잡아도 10억 정도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인구 전문가가 양식 소비량을, 일본 전문가가 식염 소비량을 따져 계산해 본 결과 중국의 실제 인구는 8억 전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 인구가 7억 8,700만에 불과하다는 중국 공안부 호적과 내부자의 폭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는 국가 기밀이라 실제 얼마가 될지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3자녀, 심지어는 4자녀까지도 낳으라고 장려하는 것을 보면 14억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서 착취자는 흔히 짜오자렌이라고 합니다. 관가의 인사이드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짜오자렌에게 피착취 대상인 주차이, 부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확해야 할 주차이가 앞으로도 충분해야 하는데 전체 인구가 줄어들어 안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공속어로 공무원들이 국가 녹봉을 받아먹고 산다는 말을 츠황량이라고 합니다. 황량은 황제가 내리는 양식이란 뜻입니다. 중국에서 츠황량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 정부 재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숫자는 2015년 통계로 6천만 명을 넘습니다. 정식으로 공무원 봉급을 받는 숫자만 이 정도입니다. 13억이란 2015년 인구 통계로 봤을 때 관민 비율은 1대 21입니다. 중공이 숫자 조작을 일삼는 점을 보면 이것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중공은 공식적으로 이 같은 관민 비율은 미국과 프랑스가 1대 12, 일본이 1대 29인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공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좁은 의미의 공무원과 국민 비율은 1대 256, 넓은 의미의 공무원 대 국민 비율은 1대 122였습니다. 이 내용은 중공의 권변학자 진찬롱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수치를 보면 국민당 공무원 수는 미국이 중공의 10배입니다. 그런데 이는 가짜 주장입니다. 2015년 한 중공 정협위원이 정부에 보고한 수치는 1대 21입니다. 공무원 대 국민 비율을 정확히 따지면 미국이 1대 700, 유럽연합이 1대 720, 브라질이 1대 610, 아프리카가 1대 350, 러시아가 1대 330, 인도가 1대 520 정도입니다. 관민 비율이 1대 21이면 노약자, 청소년 등 비경제 인구를 빼면 공무원 한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몇 명이 달라붙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중공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성으로 꼽히는 구이저우성 성도 구이양의 정부 청사 앞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광장부터가 아주 위협적이고 그 뒤에 정부 청사도 아주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른바 민즈공청, 성정부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외화 내빈의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구이저우뿐만 아니라 중공의 지방정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국민이 잘 살든 못 살든 공무원들이 있는 정부 청사만큼은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앞서 정부 재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2015년 통계로 6천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숫자가 모두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5년 전 통계로 정식 편지에 들어가는 실제 공무원은 800만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부 돈을 받는 이는 그 10배에 달합니다. 2015년에 6천만 명이니 지금은 7, 8천만 명은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각 지방정부가 이렇게 비대한 것은 온갖 종류의 이미지 공무원, 외근직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만 해도 보경이라 불리는 보조경찰이 있고
도시 환경 관리를 한다면서 노점상을 폭행하는 청관도 임시직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아무에게나 지원자란 완장을 채워주고 공무원 보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임시직 공무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정식 공무원들은 놀고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휘어집니다. 중공이 가진 명목으로 국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턱도 없는 재정으로 공무원 봉급을 줘야 하니 얼토당토하는 교통범칙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5년 중공정협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대 국민의 비율은 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서한시대는 이 비율이 1대 7,945, 동한시대는 1대 7,464, 당나라 때는 1대 2,927, 원나라는 1대 2,613, 명나라는 1대 2,299, 청나라는 1대 911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현재 중공의 관민 비율은 서한시대 306배, 청나라의 35배에 달합니다. 앞서 구의저우 구의양의 성정부가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셨는데 중공의 공무원들은 온갖 구실을 만들어내 면직공청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구의저우 성정부가 80억 유엔을 들여 구의양 구의안 신구에 조성한 스위스 마을입니다. 실제로 스위스처럼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난한 지역이라 관광을 즐길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유령의 마을이 됐습니다. 관이 민을 뜯어먹고 사는 극단적인 예로는 섬서성 포핑현을 들 수 있습니다. 현 도심지 상주 인구가 8,000명인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관의 돈으로 먹고 사는 이들이 2,6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주 인구 8,000명 가운데 노약자나 어린이를 제외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이가 어느 정도일 걸 생각하면 아주 황당합니다. 포핑현처럼 빈곤현도 1년에 8억 유엔의 재정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포핑현은 경치가 아주 좋은 친링 산맥에 위치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랴오닝성 티에링시도 들 수 있습니다. 티에링시는 인구 300만, GDP는 46억 달러로 미국 뉴욕과 비교해보면 인구는 6분의 1, GDP는 뉴욕의 0.18%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뉴욕의 41배에 달합니다. 이를 GDP로 환산하면 뉴욕의 1000배입니다. 중공의 공무원 판공비도 꽤 높습니다. 시장의 1년 업무 추진비는 100만 유엔에 달합니다. 지방정부 구성을 보면 우선 정부가 있고 당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인민대회도 있고 정협도 지방별로 다 있습니다. 이게 나름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한통속입니다. 이 네 가지 기구를 스타오 반지라고 부르는데 시진핑 시대대로 기율 감찰이 하나 더 추가될 정부는 더욱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율 감찰을 더한 5기구를 우타오 반지라고 하는데 이는 중앙정부, 성정부, 시정부, 현정부, 심지어는 향까지 다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아래 행정단위에 있습니다. 중공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을 관리 감독하는 체제입니다. 비대한 정부는 민간인들에게도 붉은 완장을 채워 공무원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